안녕하세요. 박선수TV의 박현상입니다. 오늘 좀 매매 잘 하셨나요? 제 영상은 어제 좀 쉬었죠? 영상을 쉬려고 일부러 쉰 게 아니고 어제 좀 찍었는데요. 그 마이크를 전원 버튼을 모르고 안 눌렀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었는데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엄청 짜증 났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그 얘기는 제가 주말 사이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손절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식을 할 때 손절만큼 아픈 게 없고요. 현장에서는 손절을 손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프고요. 현장에 있는 저도 15년 동안 주식 매매를 고객들을 통해서 권유를 드리고 상담을 드리는 직업의 특성상 차라리 제 돈이면 바로바로 손절을 할 텐데 소중한 고객들의 돈이기 때문에 손절매를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너무 아까운 거죠. 내 돈이면 자릅니다, 진짜로. 근데 투자자들의 특성상 기다리면 올라올 거니 손절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어찌됐든 성향에 맞춰서 종목을 추천하는 저희 직업들의 특성상 일단은 손절이 저희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최근에 시장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얼마 전에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지금부터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체득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좀 시작해 볼까요? 일단 손절매를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꽤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왜 매수를 했느냐 이거죠. 내가 왜 매수를 했느냐 이건데 제가 많이 듣습니다. 친구가 사라고 했어요. 그죠? 혹은 어디 유사 리딩방에서 사라고 했어요. 혹은 뭐 있을까요? 방송 추천을 받는데 사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전화 엄청 오거든요. 한국경제TV 보고서 제 투자불패라고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 나가잖아요. 어쨌든 엄청 전화 옵니다. 직통번호는 모르시니까는 부천지점 대표번호로 엄청 옵니다,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서 박현상이 한경에서 이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내가 못 버티겠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좌를 봐야지 상담을 드릴 수 있으니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느낌이 오세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내가 매수를 한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을 쳐야 됩니다.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내가 샀는데 나는 5% 이상으로 빠지는 거는 내 몸이 버틸 수가 없어 라는 원칙을 정했으면 그게 매수한 이유죠. 그러면 5% 깨졌으면 손절을 쳐야 됩니다. 내가 한 이유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금지해야 될 건데 이 버틸만 한가라는 표현이 진짜 쥐약이거든요. 쥐약이에요. 버틸만 하면 버틸만 할 때 손절을 가야 됩니다. 버틸만 할 때, 버틸만 할 때. 이게 재미가 무슨 얘기인가 할 텐데 이거 밑에 써놨거든요. 밑에 오늘 5G 관련주가 반등이 기가 막히게 나왔죠. 기가 막히게. 저는 제 고객들 얘기도 듣지만 다른 업계에 있는 여러 직원들이랑도 메신저라든지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어제 5G 손절 친 고객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어제 볼까요? KMW 어제 신저가를 깼으니까 손절 칠만 하긴 했죠. 근데 왜 하필 어제였어요? 오늘 5.6% 반등 나오고요. 솔리드 3% 반등 나왔고요. 에이스테크 4% 반등 나왔고요. 서진 시스템 좀 더 강했을 텐데 얘는 11%나 반등이 나왔네요. 물론 오늘 반등이 나온 이유는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게 아니고 5G에서 상당히 유명한 H사의 모 애널 분이 의견을 좀 강하게 냈습니다. 과하게 빠졌고 하반기에 모멘텀이 크게 생길 것이다라는 일종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늘 안 좋게 끝났지만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가서 이게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런데 좀 그래요. 주식시장에서 바닥은요, 피가 낭자해야지 바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최근엔 장이 좋으니까 이런 얘기가 안 들리는데 뭐 금융위기 때라든지 혹은 유럽 재정위기 혹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런 굵직굵직한 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리스 피그스 사태라든지 뭐 유럽 위기 엄청 많았죠. 그때 꼭 한 분씩 증권사 직원분들이 돌아가십니다. 자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때 반등이 나와요. 거의 저점이에요. 거의 저점. 그리고 작년 3월 19일 날의 저점은 누가 만들었죠? 제가 만들었죠. 생방송에 코피가 터지면서, 그죠? 미스터 주식왕 3월 19일, 그죠? 생방송에 코피 터진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제 영상 보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영상이 그겁니다. 어찌됐든 5G도 어제 많이 손절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많이. 그러니까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페이지를 미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겁니다. 버틸 수 있을 때 죽을 듯이 버티기 힘들면은 바닥에 가까워오니 버틸 수 있을 때 손절은 과감하게 짧게 3일 안 움직이면 바로 여기서 3일은 전업투자자 기준입니다. 전업투자자. 제가 오늘 제 전업투자하는 친구한테도 진실 어린 조언을 좀 드렸는데 3일 안 움직이면 전업투자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3일이 될지 30일이 될지 15일이 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좀 이해 가시죠? 대신 전제는 버틸만 할 때입니다. 아니, 버틸만 할 때입니다. 버티기 전까지 너무 힘들면은 손절 치면 반등 나옵니다. 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버티기 힘들 때 이 컨디션이 뭐냐면은 최소 주식에서 그 주식이 20% 이상 들어가 있을 때가 못 버티겠는 거예요. 많이 사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반등이 나오는 열받음을 피하고자 포트폴리오라는 게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 제 영상 중에서도 포트폴리오의 이유에 대한 영상이 있긴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돼요. 어찌됐든 나눠놔야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될 수 있고요. 요거는 투자자들마다 다 틀린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모 투자자분
꽤 많은 자금을 번 뭐 투자자는 저랑 친한 분인데 종목을 쫙 뿌려놨다가 반등이 할 때 빠졌죠. 최근처럼 장이 빠졌죠. 반등할 때 강한 종목을 내 포트에서 강한 종목을 약한 거 종목 있잖아요. 약한 종목을 팔아서 엎어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올라올 수도 있죠. 손절 친 게. 근데 첫 반등이 나올 때 강한 종목이 주도주라고 몇 번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 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되게 강할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다시 주도주로서 올라가면은 거기서 꽤 많은 수익이 나타납니다. 왜냐면 장이 그냥 그럴 때는요. 장이 그냥 그럴 때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종목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락했다 올라올 때 강한 종목을 불타기를 해버리면은 비중이 늘어나요. 그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라고 제가 강연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많이 번 투자자는 이렇게 벌었습니다. 수십 번의 손절을 통해서 수백 번이죠. 수천 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음을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절은 과감히 짧게 며칠 안 움직이면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몇 퍼센트가 빠지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원칙이고요. 대신에 손절만 치면 작살이 나죠. 손절만 치면 작살이 나죠. 계좌가. 그래서 먹을 때 끝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끝까지 다. 굉장히 어려운 수도 있는데 왜냐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장이 안 좋고 그러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데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겠다. 혹은 20일선 깨지기 전까지 들고 가겠다. 그럼 그 원칙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식이 50%가 나고 따블이 나고 따따블이 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건데 반등 시 원금 오기에 5% 전에서 손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맨날 상담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이 대부분 뭐 물려서 오시거든요. 상담에 오면은 그러면 한 30% 40%짜리 물려있는 게 꼭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라고 말씀을 여쭤보십니다. 그럼 저는요 차트를 보고 여기서 요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가 고객님 원금이시죠? 맞대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진짜 안 가요? 솔직히 모르죠. 모르는데 경험적으로 내 원금은 진짜로 오랜만에 옵니다. 30% 이상 물린 종목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손절을 짧게 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요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나는 5%안 깨지면 손절. 그 요거를 여러분은 손절을 못 쳤다 치고 많이 깨졌다가 올라올 때 요 정도 안쪽으로 들어오면 나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겠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손절 못 칠 수도 있죠. 알아요. 요즘처럼 빠지면은 마이너스 20%짜리가 수두룩 하거든요. 그죠? 저도 금호석에 물려 있습니다, 지금. 너무 좋게 봤는데, 오늘 올라서 만약 10%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어찌됐든, 이 원칙을 미리 세워놓자는 겁니다. 미리 세워놓은 원칙하에 손절은요, 손이 잘릴 것 같은 아픔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말로 뭔가의 옳은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요거
주도주도 올라오긴 하거든요. 정말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던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밑에서 거의 3, 4배씩 올라온 종목들이거든요. 뭐 재작년 기준으로 작년 기준으로 2차전지 쪽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쪽이 많이 올라와서 위에서 물리면은, 만약 그 주도주의 업황이 꺾여버리면 이거는 6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오히려 조심해야 될 거는 테마주를 조심하는 게 아니고요. 주도주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고 많이 샀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계속 손절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도 물량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핵심은 오히려 너무 좋은 주도주도 배신을 할 수 있으니 이것들도 매매할 때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헷갈린다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저한테 진짜 헷갈리시면 그럼 제가 요거 탈락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최근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장은요, 어찌됐든 이번엔 아직 안 올라왔는데 빠지면 올라왔고 빠지면 올라왔고 빠지면 올라왔고 빠지면 올라오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죠? 뭐 작년에야 뭐 계속 올랐으니까 특이한 케이스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존버하면 먹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3, 4번 버텨가지고 먹고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한 번 실패하면은 이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아직은 체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정말로 이 한 번의 실패가 주식 인생을 마감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버텨서 다 먹고 나왔는데 라고 확신을 가지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9번 성공을 했던 것 같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위안을 가지세요. 정말로 이 한 번의 실패로 인생 끝낸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주식을 봐왔잖아요.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손절은 정말로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나의 심리적인 상태로 내 멘탈이 흔들려서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적으로 내가 계획된 것으로 손절하면은 그 손절은 매우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피가 시장의 바닥을 만들지 않게 과감하고 짧고 나이스하게 해야 됩니다.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그죠? 많이 하실 텐데, 과연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를 지금 시간을 통해서 꼭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가 중요합니다. 장 좋을 때는 손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올라오니까는. 근데 지금은 장이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다음 주에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바라는 사람 중에 가장 크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에 좋은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